얼굴 좀 이렇게 숨어서 드시면 안 되겠어. 저기 제일 중요한 게 이 자리에 선 사람들이 임무가 뭐냐면 우리 팀장님들 직원분들 일 최대한 잘 하실 수 있게끔 보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 인사 한번 갖다가 하나 둘 셋. 드리자면 저희 박 실장님, 박병숙 실장님이시고요. 그래도 조그만 법인을 가지고 운영하니까 자금 담당하고 직원분들 어떤 복리나 이런 거 담당하고 계셔요. 그리고 직원분들 돈과 관련된 일은 요 실장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이제 박수 한번. 우리 서종호 과장님이신데 어떤 업무를 하냐면 그전에는 없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2월달에 들어왔죠. 2층에서 실제 대행사라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가서 업무를 많이 봤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저는 직원분들과 옆에 있어야 되고 같이 바로 옆에서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업무를 아니지. 업무를 맡고 있어요. 박수 한번. 이정은 주임입니다. 어떤 업무냐면은 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래도 시행사와 관계도 있고 업무도 시행사와 이 어떤 서면으로 많이 해야 되고 어떤 뭐 이런 그 기본 발주도 미안합니다. 그런 업무들 그리고 어떤 또 제 포인트는 성장이기 때문에 항상 회사가 성장하려면 외부적으로 보이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 임무가 아니죠.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회사인 거예요. 요 자리가 그 직업의 어떤 특징일 수도 있는데 요 안에 있지만 여기 없는 분들이 있죠. 우리 같이 일을 하지만 그분들과는 시어머니 관계로 지내시는 게 좋아요. 그보다 조금 더 어렵게. 그러니까 목례 정도만 하고 굳이 대화를 하지 않는 게 관계 설정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나름대로 팀장님 안 까잖아요. 맞죠? 제가 직원분들한테 팀장님 얘기한 적 있나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이태영 씨 부팀장님 하거든. 그게 어떤 업무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요 담당자들이 권한자이지 제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대충 아실 거예요. 이 업무는 누구 거구나. 자, 금불출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계속 결정하시겠죠. 근데 2층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니까 서 과장이 분출을 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잊으면 하는 일이 없고. 하여튼 인사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가 해주셨습니다. 여기 팀장님들 잠시만 좀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팀장님들 1팀장님, 2팀장님, 3팀장님, 7팀장님, 8팀장님 오랜만에 하는 자리라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순서대로 주시고 제가 여기서 우리 현장에 헤드분들이세요. 얼굴은 다 아시죠? 얼굴은 다 아시고 그가 나오네. 여기 뭐 70% 이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같이 했던 분들이고 제 생각엔 아마 같이 가실 분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헤드분들을 정식으로 한번 소개하는 자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팀장님이고 박주연 팀장님이세요. 내일 강의를 좀 하실 거예요. 교육이 아니라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내일 좀 기대하시면 되고 자, 이 팀장님이시죠? 우리 좀 아주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자,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송서 팀장님, 인사 안 하시고 여기 3팀장님이세요. 전범식 팀장님이시고
미인들이 많다고 아주 좋아하시는데 가끔 투덜대세요. 여자들 때는 죽겠다고. 아주 잘하고 계시죠. 박수 한번 김현모 여기 7팀장님이세요. 7, 1, 2, 3, 7, 8이에요. 네. 물론 또 이태경 부팀장님이라는 또 막강한 파워가 계시긴 한데 어쨌든 그 김현모 7팀장님이시죠. 박수 한번. 박의주 8팀장님이세요. 네. 저랑은 되게 가까운 사이였고 가까운 사이였어요. 요즘에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업무적으로 가깝진 않습니다. 제가 잘해요. 인사하면서 박의주 팀장님 8팀장님이요. 왜 방금 좀 준비해 주시죠. 역시 마지막에 들어가세요. 오늘 인간 인력 형성하기 몇 팀이죠? 3팀이요. 3팀만 이동할 때 알아서 시간을 주시죠. 네. 자, 요거 좀 한번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그게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만 내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자신감이라는 게 생겨서 어떤 고객을 이야기할 때 눈빛을 피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만 명확히 아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얘기 나왔을 때 머릿속에서 내가 이게 있었구나라는 것만 있으면 어느 정도 성공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적으실 게 있기는 하겠지만 적는다고 보시지 않을 거잖아요. 머릿속에 넣는 게 더 중요해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편하게 갈게요. 이제 대화 나누듯이. 자, 첫 번째 제목이 현장의 소개, 지식의 습득이란 용인시 처인구, 이게 대주제고, 소주제로는 용인시의 향후 발전 계획 및 대한민국 동산의 기준에 의해 현장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요거 먼저 얘기를 좀 합시다. 여기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얘기가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그러면 제가 이게 대화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근래 대화 실력이 좀 늘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 전에 잘했던 걸 내가 기억해서 똑같이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생각나는 대로 이지만 나도 준비 많이 해요. 이게 그거 같아요. 정말 계약 잘 쓰는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취득세를 내가 가르쳐드렸어요. 헷갈려.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자, DTR을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그게 뭐가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부분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여기서 카테고리별로 갈 때는 어떤 거냐면 요 중에 요거 하나만 이렇게 그게 요건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하나 안다 그래가지고 전체가 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알고 또 딴 거 하나 이렇게 가고 또 딴 거 가고 딴 거 가고 가다 보면 이거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한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이렇게 좀 채워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그거하고 빡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요것만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어봐도 이런 시점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을 잘하시는 분보다 못하시는 분의 차이점이 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 근데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하나 해주면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본인 혼자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남자보다 공백이 적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객과 대화를 나눌 때 빈틈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못하시는 분들은 요만큼 알려드렸는데 요만큼 가져가시니까 당연히 공백이 많아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얘기를 해 나갈 때 헷갈리고 뭐 하지만 이런 거 하나 채워간다는 생각으로 좀 얘기를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관리분들도 저기 밑에 일 있으면 내려가시고. 자, 우리 용인 처인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 교육을 한번 대화를 한번 나눴던 분들도 계셨었는데, 자, 처인구가 언제까지 처진구로 남아 있을 것이냐. 요거.
이거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뭐 다 기억이 남을 거예요. 아마. 처인구가 아니죠. 용인이 대충 이렇게 생겼죠, 맞죠? 아닌가? 대충 봤을 때 정확히 글 수 없잖아요. 이제. 자, 그래서 이것도 아니야. 여기가 이렇게 이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요게 수지구고, 요게 기흥구고, 요게 처인구잖아요.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 땅 넓이가 이 정도 차이 날 거예요. 수지구가 조금 더 적죠, 넓이상. 그런데 어쨌든 제일 비싼 거는 수지잖아요, 수지. 네? 기흥 그다음에 기흥구. 그 다음에 처인구는 뭐 아직 안 비싸고. 그러면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갔어야 돼. 후딱. 자, 과거에 용인에서 제일 잘 살았던 데가 처인구 맞죠? 네. 10년, 20년 전에? 맞잖아요. 개발이 안 됐잖아요. 개발이 여기서부터 갑시다. 요거 좀 이따 가고 주제를 좀 바꿔야겠다. 자, 물론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가 어디 뭐 책을 읽은 것도 아니고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브리핑할 때 제일 쉬웠던 게 제가 용인하고 이쪽에서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길 부각을 시켜야 됐었어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 얘기가 툭 튀어나왔는데 그게 계속 써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가 장점이냐면 다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얘기가. 자, 대한민국 그 부동산의 기준 점 두 가지 이제 아시죠? 아시는 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 아시는 분? 예, 맞아요. 거기에 맞춰보면은 되게 많고 우리 용인도 되게 할 얘기가 되게 많아져요, 처인구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의 기준은 무조건 강남에서 얼만큼 가깝냐, 그리고 이게 경부고속도 라인에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 이거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잘 보자고. 옛날에 판교는 뭐 나온지 모르겠지만 분당이잖아요, 최초. 일기 신도시가 분당이었죠. 일기 신도시 또 일산에 또 있었어요. 제가 여기 쓰는 순간 꽉 감이 오시잖아요, 이제는. 맞죠? 옛날에는 잘 생각해보세요. 일기 만들 때 일산분당 거의 동급이었어요. 거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일산은 얘기가 적어지고 그냥 분당, 일산, 분당. 지금 분당 아니에요, 무조건. 천당 밑에 분당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은 이쪽에는 뭐가 있죠? 이쪽에 또 판교 있죠? 판교도 있고, 그다음 여기는 뭐 서울권이니까 여기 당연히 비쌀 거고, 맞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한번 내려와 보자고, 밑으로. 분당 밑에 뭐 있냐면 용인 조금 들어가 있어요. 용인 수지구 죽전 여기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수원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죠? 여기 오산 있나? 오산 있죠. 오산 있고, 안성은 약간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지? 동탄은 여기 있어요. 평택 있고, 천안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지. 맞죠? 그럼 옆으로 한번 가보죠. 여기 성남, 분당이 성남이죠, 어차피. 여기 광주 있고, 여기 또 뭐 있죠? 이천 있죠, 이천 있고.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분당이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죠? 광주하고 수원, 죽전이 좀 비싸겠죠. 광주 여기는 비싸요, 여기. 분당 붙어 있는 데는. 근데 광주하고 수원도 비싸고. 용인은 어디 있지? 용인이 이렇게 돼 있죠, 용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이거하고는 좀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쪽 자체가. 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 간단한 것 같아요. 경북 저 밑으로 더 내려가면은 계속 비싸져요. 창원, 뭐 마산, 부산 점점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강남에서 얼마나 가깝고,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붙어있냐 안 붙어있냐에 따라서 어떤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딱 정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사석에서 원래 일 얘기 잘 안 하는데 요즘에는 자주 물어봐요, 친구나 이 지인분들이. 저는 지인분들한테 집 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책 팔렸거든요. 요즘에는 가끔 얘기를 좀 하는 편인데, 그러면은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강남에서 가까운지,
그리고 경부 속도가 라인에 있는지, 그리고 1,000만 원 미만인지, 그거 세 개가 맞으면 무조건 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기도 남부권에서 그 어떤 가격 메리트의 기준은 제가 봤을 때 1,000만 원인 것 같아요. 1,000만 원. 그래서 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요 근방에 있는 것들이 뭐 여기는 이제 안 되고 이쪽 지역에서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사실은 뭐 내가 살고 싶거나 정말 좋으면은 집을 사는 것 같고 어떤 가격적인 뭐 이득을 좀 얻고 싶으면 1,000만 원 미만의 집을 사면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거꾸로 뭐냐면은 1,000만 원까지는 무조건 오른다는 이야기거든요. 분양가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분양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1,000만 원 미만이면 괜찮은 거고 1,000만 원이 넘어가면 가격적으로 좀 오른다는 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 광교 같은 데는 좀 특이해요. 되게 광교는 좀 다른 도시라 여기는 어떤 예를 들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그 나름대로 기준을 한번 잡아보세요. 괜찮아요. 자, 여기 봤으니까 자, 여기를 한번 들어갑시다. 여기 이제 다 봤죠? 대주주를 봤으니 자, 여기 한번 들어갑시다. 아까 처음에 그렸던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수지구 여기가 강남에 가까운 데죠. 수지가 죽전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내려오는 데고 처음에 수지가 개발이 다 됐죠. 그 수지가 제일 비싸졌죠.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전에는 여기가 제일 비쌌잖아요. 둔전하고 용인 시내 여기가 처인구의 포인트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땅 부자들도 많고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 한 30년 전에 내 동네에다 개발한다고 했는데 저도 싫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기가 먼저 개발이 됐겠죠. 당연히. 여기 다 논밭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기흥구가 좀 됐고. 맞잖아요. 수지 처인구는 손도 못 대게 했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수지하고 기흥구 쪽에, 저 기흥구에 좀 오래 살았죠. 동백 말고 상암 쪽에 살았습니다. 수지 잘 생각해 보면은 되게 정말로 난개발이에요. 도로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양쪽은 아파트 지어놨고, 어떤 계획 동백 같은 느낌 전혀 없잖아. 신도시 같은 느낌. 그냥 막 지어놓은 것 같아, 집을. 기흥도 약간 마찬가지예요. 자세히 보시면. 기흥구도 그냥 막 이렇게 지어놨어. 약간 난개발이 된 거지. 그래서 뭐 도시가 뭐 좀 살기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뭐 이쁜 맛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좀 달라. 옛날 같이 이렇게. 다 마찬가지지 위에가. 그래서 제가 그 가면 보니까 전에 했던 걸 따라하려고 그래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빡빡 나와야 되는데 이게 죄송해요. 그래서 자꾸 막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 잊었어요. 그냥 막 하세요. 제가 생각이 안 나서 이 얘기 한 번만 좀 할게요. 그 영상을 다 담아놨어요. 지금도 계속 담고 있고. 그런데 영상을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제가 한 거라 도움은 되는데 이렇게 보람받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봤는데 어제 우리 누구야 팀장님이 영상을 이렇게 뭐 이렇게 강의 하나 보내줬거든요. 저한테 들어가고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인터넷으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는데 왜서 직접 와서 보는 게 좋냐 하면 무슨 예를 드냐면 되게 웃기는 거예요. 야동을 보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그 차에서 연인이 뭘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더 쇼킹하지 않냐 이거지.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감각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얼굴 보면서 서로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람이니까 막히는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기흥구, 제가 기흥구에 살았었는데 기흥구하고 처인구하고 집에 대한 접근이 조금 달라요. 접근이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물론 수지구하고 기흥구도 원주민들이 있겠지만은 대부분 외지에서 다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 저도 동백에 5년 살 때, 동백에서 살 때 집을 구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애들이 어리니까 그냥 학교 가깝고 그냥 평소 한 30평대 그리고 뭐 작은 뭐 마치고 뭐 돈 없을 때 월세 살았지. 어쩔 수 없이 거기 맞춰서 그냥 딱 갔어요. 뭐 선택 기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 내 집도 아니고 그랬단 말이죠.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그 수지구하고 기흥구의 어떤 집을 좀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기준인 것 같아요. 집을 구하게 되는. 네? 자, 그런데 처인구는 제가 처인구에서 일을 해봤죠. 이게 집을 그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처인구는. 처인구는 뭐냐면 정말로 촌이에요. 촌. 정말 촌.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자리가 촌인데 요 근래에 대해서 조금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 느낌. 부동산에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처인구는 뭐냐면 여기 처인구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둔전하고 이 용인 시내 요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 외부에서 이 뭐야 뭐 배감 이쪽에 있는 분들도 잘 옮기지 않지 않나요? 거기서 계속 살길 원하시죠. 그 용인 시내 사는 분들은 용인 시내만 사시려고 하고 둔전에 사시는 분들은 둔전에만 사시려는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옮기는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여기서는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냥 쭉 사시고 기흥구 뭐 수지구 가려고 하는 마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특히 수지구나 기흥구에서는 처인구 안 오죠. 뭐 좌천당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절대 안 가요. 맞죠? 저 옛날에 여기 그 몇 번 자주 얘기했는데 포곡의 삼성체르빌이라는 데서 제가 그 입주 일을 했었죠. 분양을 했었는데 그때 팀장이었는데 제가 그때 기흥구나 수지구 쪽에서 분당에서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 전에. 그러면 일을 많이 했던 건 뭐야? 오다가 되게 많다는 얘기죠. 제가 아직도 기억이 되게 생생한 게 처음에 직원들이 있었고 제가 월급 주는 직원도 있었어요. 그 격리처럼 해서 그러니까 TM만 시키는 직원이 있는데 여기 오다 갔다가 그 싹 이제 막 그 계속 TM을 시켜주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손님 여자분이 한 분 있다 오셨는데 제가 아직도 그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눈빛이 그 무슨 아파트였냐면 다 아시죠? 포구의 삼성체르빌 여기 500세대짜리인데 30평대 초등학교 앞에 옆에 있고 2주잔이 깔려있고 그리고 이게 나홀로 아파트가 있어요. 기흥구에만 살던 제가 봐도 저거 뭐야 막 이랬어요. 저거 팔리겠어 막 이랬다. 근데 이분을 딱 근데 제가 들어갔을 때 중간에 들어갔는데 다른 팀은 제가 손님 보면 알잖아요 감성을. 이게 설명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거를. 그래서 속으로 이 생각했어요. 미쳤냐 이런 집을 좋아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역시나 다를까. 여기서 TM 해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제 거기는 아파트 상가에서 이제 상담하고 그러는 거 있는데 제가 기억해요. 여기 손님이 이렇게 오고 저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직원분이 이제 오시겠지. 멀리서 이렇게 오는 게 딱 봤는데 눈빛이 야 뭐 무슨 눈빛이었냐면은 저 사기꾼 저거 좋다고 되는 거 이런 데 날 불러 막 이 눈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살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 500세대짜리 나홀로 아파트가 좋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둔전하고 여기 용인 시내 지금은 저기가 우리가 역삼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올라갔지만 여기는 20평 이상이 없죠. 20층 이상이 없을 거예요. 인허가 난 게. 그리고 대부분 논밭을 지나서 그냥 나홀로 아파트에 많이들 사시고 그런 분들이 봤을 때는 둔전이라는 생활권에 있었고 30평대 새 아파트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과 여기 사람들이 그 집을 보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현장은 이 기준을 갖고 조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르게 가요. 이거 잘 안 되네 오늘. 자. 용인시의 형 업적이. 자, 처인구가 언제까지 처진구로 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제 생각에는 2020년 정도가 딱 기준이 돼서 그때부터 처인구 아파트 가격은 지금 제일 비싼 게 한 900만 원대 될 거고 좀 싼 거는 막 한 500만 원대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대 저 구석 들어가면 뭐 당연히 400만 원대
있겠죠. 그건 어디든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처인구가 2020년이 되면 제가 얘기했던 경기 남부권의 평균 금액인 평당 1,000만 원을 간다라는 거는 좀 기정사실로 딱 만들어 놓는 게 맞지 않나.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 전에도 한번 교육을 했던 거죠.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건데, 자 봅시다. 이게 처인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옛날에 용인에 제가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경전철 때문에 말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경전철. 근데 지금 경전철 얘기가 나오나요? 지금 잘 안 나와요. 의정부인가 어딘가 거기는 경전철이 아직도 되게 문제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인이 금전이고, 여기가 용인 시내지? 시내고 금전이고, 기흥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죠. 예번에 용인이 8천억 빚 갚았잖아요. 8천억. 그 잘 생각해 보시면 8천억 빚을 어떻게 갚았냐면은, 물론 우리가 현수막 붙여가지고 벌금 2억이 2억 얼마 냈어요. 그것도 있고 엄청 돈을 많이 주고 했잖아요. 2억 6천도 냈고, 그 다음에 자 역북지구 있고, 우리 여기 역삼지구 있고, 그 아파트가 거의 한 2만 세대 이상 들어오죠. 우리 2만 세대 가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그때 누가 얘기해줬지? 저 용인 에버랜드가 뭐 세계적인 명소이긴 한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게 용인에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용인에 왔으면 에버랜드에 들려서 그 용인 시내 나와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용인에 놀 데가 별로 없어요. 제가 생각해요. 그 남자가 그 신랑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부장님도 저랑 같이 생각이실 거고, 늦게까지 술 먹어야 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용인에 그럴 데가 별로 없어요. 또 여기 용인 시내에서 먹다가는 뭐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가서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가 물리냐면 수원의 인계동 가서 먹는 거고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 기흥역 뒤에 그런 큰 이게 상권이 좀 들어왔으면 했거든요. 잘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백 살 때도 만약에 그 기흥역 뒤에가 뭔가 들어오면은 거기서 술 먹을 수 있겠다 이 생각했었어요. 늦게까지. 동백에서 술 못 먹잖아요. 맞죠? 동백 그 이마트 뒤에서 먹을 때 뭐가 있어요? 4시까지 뭐 어떻게 먹었어요? 네. 자, 그러면 왜 2020년 얘기를 하냐면, 이제부터 한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잘 보자고. 우리 경전철 주변으로 지금 인허가를 거의 한 2만 세대 정도 이렇게 내줬어요. 그리고 삼성이 에버랜드 옆에다가 무슨 뭐죠 그 제목이? 복합 레저타운? 그러니까 에버랜드에서 놀러오는 애들, 너네 서울 가지 말고 여기 좀 머물다가 돈 좀 쓰고 가, 이러는 생각에서 거기다가 뭐 개발을 한다고 뭐 하고 있진 않지만 언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땅도 좀 매입하고, 그 다음에 요 경전철 라인으로 이렇게 인허가를 내주다 보니 땅도 팔았고, 용인에 있는 땅은 용인시 거 아시죠? 용인 거예요. 용인시 수익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땅도 팔고 복합 레저도 하고, 레저 더운다해서 땅도 팔고 인허가도 내주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세수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8천억을 이걸 갖다 해주고 본 거예요. 그 중에 2, 3억은 우리도 그래서 된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이게 처음 듣는 분이 많으시니까 똑같은 얘기지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몇 번 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엄나마 내 자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 기준으로 할게요. 제가 만약에 그 행정가라면, 내가 만약에 시장이라면, 이명박이가 우리가 청계천에 쓰잖아요. 청계천 맞죠? 그러니까 용인 시장이라면은 나중에 내 업적을 좀 만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문제가 됐던 경전철을 좀 살리는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내 이름을 대면 저 사람은 경전철을, 문제가 됐던 경전철을 살린 사람이야,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분 생각이 여기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이 인허가를 많이 내주면 경전철이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집값이 올라갈 거고, 그러다 보면 집값이 올라가면 뭐죠? 지역이 이렇게 좋아지면 장벽이 생기는 거 아시죠? 뭘로? 가격으로. 그래서 강남이 제일 비싼 이유가 집은 똑같지만 거기 장벽이 있어서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사실. 가격 장벽 때문에. 판교도 마찬가지지. 판교도 주소지가 판교면 주소지가 그 근처에 판교인가고 아닌가 가격 차이가 나지 않나요? 좀 많이 날 거예요. 그리고 분당도 마찬가지고. 분당, 집은 좀 허름해도 분당구, 주소가 분당구로 돼 있으면 아마 조금 가격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게 가격을 가지고 장벽을 세우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는 부동산에서 기본이죠. 그래서 도시가 좋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이 장벽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야, 동시에 그렇게 집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럼 미분양이 나지 않겠어라는 얘기가 들어가. 집이 비어 있지 않겠어라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그 미분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잘 안 되니까 좀 이따 하고. 향후 2020년도, 2021년도에 이쪽 지역의 대략 한 만 몇천 세대가 쫙 이제 빈집이 들어오는 거죠. 빈집은 아니지. 거기에 다 입주도 다 됐으니까 어느 정도 하니까. 그래도 비어 있는 게 좀 있겠죠. 그 미분양의 개념이 뭐죠? 두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가 여기서 선착순이 들어갔는데 그게 뭐 안 팔리면 미분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어지진 않았지만 지어진 다음에 미분양이야. 그럼 입주 후 미분양이죠. 실제로 지금 지어 있는 미분양이 됐던 거. 용인시가 한 3년, 4년, 5년, 6년 요때 전국 1등이었어요. 입주 미분양 물량이 1등. 제일 많았었어요. 네. 그 다음에 어디가 많았냐면 뭐 경기 남부권에서 약간 동쪽으로 되는 요 도시들이 굉장히 많았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 지어진 집이 제일 많은 입주 미분양 1등의 용인이었으나 처인구에 있었나요? 처인구 없었어요. 처인구 두산 일부가 2012년도인가 분양을 시작했다. 그래서 2014년도가 아마 입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절 전에, 바로 전에. 거기가 어떻게 됐냐면 기흥구하고 수지구하고 그 기흥구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입주 미분양 아파트가. 그래서 골머리 아픈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비어져 있는 집이 없어요. 언젠간 다 들어가게 돼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처인구는 막 이렇게 움직일 때도 뭐 했냐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개발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자, 그러면 왜 미분양이 났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2007년, 8년 그때 제가 저 회사 다닐 때인데 그때 제가 집 살려고 막 아파트 이렇게 살려고 수원 쪽에 살았었어요. 2007, 8년, 9년 그때 됐던 것 같아요. 정말 일주일에 1,000만 원씩 뛰었어요. 그때 제가 막 알아봤어요. 일주일에 1,000만 원 뛰더니 옛날에는 부동산에 가격 얼마인지 이렇게 붙여놨었잖아요. 또 어느 순간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그 어느 순간이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갈 때마다 2억짜리가 2억 1,000이 돼 있었고 2억 2천, 3천 추석 때 막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집을 이렇게 살 엄두가 잘 안 나게 되는 막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이 있었어요. 그 시점.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분양가에 반영이 된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2006년도, 2007년도 그때 분양할 때 대한민국에 서울 특별한 곳이 아닌데도 분양가가 1,300, 1,400, 1,500, 1,600 막 분양가가 경기 남부권인데 용인, 뭐 수원, 뭐 이런데 그때 뭐 경기 남부권도 집들 많이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1,200, 1,300, 1,400, 1,500 이렇게 굉장히 비싸게 분양을 했다고. 근데 분위기가 아파트값이 막 올라가니까 그냥 다 여기다 청약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계약금 10%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자 상하동의 지능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아시죠 다들. 그게 50평대인데 2010년도 분양을 한 거거든요. 2010년도 9년도. 근데 50평대가 평당 분양가가 1,100이었어요. 1,100. 그럼 얼마나 6억이에요. 근데도 그게 계약률이 거의 100%였다. 줄 서가지고 분양했었어요. 다 팔렸어요. 입주할 때는 56평, 54평짜리가 입주할 때는 50집도 안 들어왔어요. 다 거기가 비어 있었다. 그럼 거의 결론 뭐냐면은 계약금 6천만 원은
그냥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우리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54평이 대략 6억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은 3년 전 선분양할 때 3년 전에 6천만 원 내놨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3년 있다가 2012년도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3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제 아파트값이 실제로 움직인 거지. 그래서 실제 가격이 막 5억 1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억 4천을 더 내야 되는데 실제 입주를 할 때 보니까 가격이 떨어져서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6천만 원 포기한 사람이 많대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 일을 했었어요. 진짜 알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이렇게 된 거지. 요게 무슨 얘기냐면은 용인시에 입주 미분양 아파트가 제일 많았던 시절에 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지금은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은 미분양이 난 이유가 입주 미분양이 난 이유가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뭐죠?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이 된 거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렇다면은 분양가가 문제가 있는 거였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그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구나 그동안. 옛날에 뭐지 청약 통장. 제가 내가 30에 결혼했지. 30에 결혼할 때만 해도 25, 6 막 이때 청약통장 결혼할 때 필수적으로 청약통장 있어야 된다고 장모님이 체크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맞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청약통장이 왜 필요해요? 좋은 집을 분양받아서 요 분양을 받으면 목적이 닦아놓고 얘기해서 목적이 좋은 집을 내가 분양받는 게 아니고 좋은 집을 분양받아서 차익이 생겨서 돈을 벌 것이다라는 목적 아닌가요? 사실. 근데 대한민국이 이게 필요가 없었잖아요. 최근 5년, 3년 전에 한 최근 10년 동안. 그래서 제가 30살 넘어서는 청약통장 쓸 일이 없었어요. 분양가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네이버에 가끔 보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아파트 투유라는 검색어가 가끔 올라와요. 네이버 검색어 보시면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올라와요.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은행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청약통장을 청약 신청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파트 투유라는 국민은행을 KB를 제외하고는 모든 은행의 청약통장은 아파트 투유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청약을 이렇게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트예요. 근데 이게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청약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얘기죠. 왜서 분양가가 옛날같이 비싸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은 요 동탄 같은 데도 1,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해요. 지금은 조금 올랐는데. 그러니까 실제 가격하고 분양가하고 좀 이렇게 분양을 받았을 때 오를 수 있는 기대치 금액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과거에는 이미 뭐 1,500, 1,600 저기 수지에 뭐죠? 거기 용서고속도로 수지 IC인가요 그게? 서수지 IC인가? 맞죠? 맞죠? 네, 맞죠? 용서고속도로 생긴다고 그 용서고속도로 서수지 IC 밑에 거기에 50평대, 60평대가 평당 1,300, 1,400에 분양했어요. 그 가격이 맞냐고. 근데 그 기대 심리 때문에 그 분양이 많이 됐어요. 근데 입주할 때 싹 텅텅 빈 집들이었잖아요. 다 안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기대 심리 지나고 실제 입주할 때 보니까 금액이 1,300이 어떻게 1,400 가지 않아요. 지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가격이 거품이 좀 빠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 게다가 지금 뭐 우리 뭐 700만 원대, 800만 원대면은 무조건 사놔야 되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부속도 라인에서 평균 1,000만 원짜리 잘 생각해봐요. 평균 1,000만 원짜리가 있나요 밑에? 제 고향 강원도인데도 강원도도 지금 1,000만 원의 분양이에요. 속초가.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1,000만 원까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여기서 더 오른다라는 거는 약간 좀 특별한 케이스가 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미만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지금은 분양가가 만약에 비싸다라면 아파트 투유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냐고. 관심 갖고 한번 보세요. 한 달에 5일에서 10일은 이게 들어가 있어요. 아파트 투유라는 검색어. 굉장히 좀 이제는 다시 청약을 부활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온 거죠.
근데 한 10년 동안은 청약 통장을 쓸 일도 없었고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지. 왜냐하면 너무 비쌌고 너무 많이 올랐고 뭐 빈집도 많았고. 그러니까 굳이 청약을 해서 지고 살 일은 없었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용인이 우리 용인 처인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자 에버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에버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특히 우리 아파트. 지금은 조금 역세권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뭐해요. 맞잖아요. 분당선, 신분당선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역세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맞잖아요. 부족함이 있어요. 왜냐?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근데 편하게 이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이게 편하죠. 제가 볼 때 편한 것 같아요. 시끄럽지도 않고 역세권이지만. 근데 여기 집들이 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용객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으로부터 광주 쪽으로 지금 올라간다는 지금 계획도 잡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2020년, 21년이 되면은 집들이 여기 많이 들어오고 그게 빈집이 날 일이 없다는 얘기죠. 빈집이 되지 않아요. 없게 되고 활용도가 많이 쓰기,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 실제적인 좀 역세권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한강, 강남에서 제일 비싼 집이 강변에 있겠죠. 당연히. 맞죠? 한강에서 제일 비싼.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동산은 강남을 봐야 되는 거 같아요. 강남 보고 그 다음에 이 경부속도로 이쪽을 봐야 되는 거 같아요. 자, 어쨌든 이 강남 쪽에 있는 한강 쪽 북향이죠. 이거 북향이지만 이게 제일 비싸지 않나요? 그렇죠. 분당에서 어디가 제일 비싸요? 탄천변이 아마 물론 분당에서 탄천변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면 특별한 몇 개는 있어요. 제일 비싼 것들이. 하지만 그런 걸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탄천에 있는 데가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강이 있는 쪽이 제일 비싸지지 않나요? 실제적으로 맞죠? 자, 우리 처인구 한번 보자고. 이렇게 경안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여기 가끔 여기 나가 보는데 다른 건 부럽지 않아요. 제가 동백 살 때도 동백 호수공원이 있는데 그게 내 집 앞에 있지는 않죠. 8단지 살았거든요. 내 집 앞에 있지는 않아요. 근데 나가면 좋아. 근데 내 집 앞에 이게 강인데 이게 강이에요. 근데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돼 있는 실제 이렇게 돼 있잖아.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 녹지대파로 돼 있고 이런 구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요거에 얼마나 좋은지를 한번 좀 비슷하게 케이스를 찾아보려고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데가 어디 있지라고 생각해봤는데 없어요. 강가에 뭐 기흥호수 뭐 이런데 뭐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천변이 흐르는데 아파트가 바로 이렇게 돼 있는 아파트가 별로 없더라고요. 자, 지금은 어쨌든 용인 처인구에서 운전하고 용인 시내가 이렇게 가격을 제일 형성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이 상권에서 지금 이렇게 경안천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가운데 있는 거죠 현재. 네. 가운데 있고 역복지구가 이쯤에 있고 지금은 가격이 여기가 가장 비싸지나 시간이 지나서 여기가 개발이 쭉 다 되게 되면은 이 중에서 환경이 제일 좋은 집이 가장 비싸질 거예요. 가장 살고 싶어 하게 될 거고. 저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요 강가에 있는 여기 요거는 조금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 스타일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 가격이 이제는 나중에 되면은 요쪽에 새집 쪽으로 전부 다 이동을 할 것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아파트가 제일 좀 환경적으로 가장 좋은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어디서 보냐면은 우리 예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그런 집들이 제일 비싸지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게 사실이게 되고 실제 지어지면 35층, 34층 높이에 2,000세대 단일 세대가 있는 아파트면은 단일 브랜드로 대한민국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게다가 이런 웬만한 택지 지구들 빼고는 좋은 아파트의 특징 중에 하나 다 아시죠? 전체 세대 수가 평지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는 되게 좋은 아파트의 기준이긴 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전 세대가 이렇게 평지로 2,000세대 이상이 1,000세대만 돼도 이렇게 평지가 전체가 평지로 되는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그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많은 집들 가운데
결국엔 뭐냐면은 환경이 가장 좋은 우리 아파트 쪽이 사람들이 제일 몰리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처인구에 대해서 좀 했는데, 요거는 제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좀 말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약간 지식의 습득이 들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때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마치고 10분 있다가 또 교육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